최근에 트럼프가 50년 모기지를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뉴스들도 많이 나왔어요. 정말 50년 모기지가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미친 생각인가? 여기 보시면은 기사들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좋은 정책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트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도 50년 모기지가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함정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케이스 스터디를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2025년 미국의 하우스 프라이스의 중간값은 41만 800불이에요. 그리고 2025년 11월 미국의 평균 30년 모기지율이 6.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동일한 이유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빌리던 15년을 빌리던 30년을 빌리던 50년을 빌리던 이율이 6.35%라고 이렇게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에 내야 하는 돈이 얼마인가.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가정한 게 뭐냐면 집값의 20%는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그게 이제 82,160불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 즉 32만 8,640불을 대출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기간별로 매달 내야 하는 납입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6가지로 제가 한번 봤고요. 이자율은 6.35%로 모두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10년일 경우에는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3,707불. 이 돈은 원금하고 이자가 합쳐진 금액이에요. 그리고 15년일 때는 2,800불로 확 줄었고요. 그리고 30년일 때는 2,000불. 그리고 50년일 때는 1,816불. 이 정도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걸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10년부터 늘어날 때는 가파르게 한 달에 내야 하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0년이 지나고 40년, 50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의 감소액이 줄어들어요. 지금 이렇게 봐도 그런데 실제로는 대출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 돈을 빌려줬을 때 10년 안에 갚겠다와 내가 50년 동안 나눠 갚겠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는 50년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리스크를 이렇게 상쇄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더 올려서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실제 이자율을 적용을 해봤어요. 40년, 50년 모기지 이율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리저너블하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봤거든요. 그럴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가정은 똑같습니다. 20%는 다운 페이먼트로 되고 80%는 모기지 대출로 받는 경우, 그때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자율이 확실히 10년일 때는 5.68%로 30년 6.35보다 낮고요. 반대로 50년일 경우에는 6.75%로 30년보다 높습니다. 이게 뭐 신용 등급에 따라서 값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6.75보다 더 높게 올라갈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보다 조금 낮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30년보다는 50년일 때 이자율이 높은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매달 내야 될 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앞에랑 다르게 좀 변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면 사실 30년부터는 거의 감소하는 금액이 진짜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0년이랑 40년 이거는 거의 한 100불 정도 줄었죠. 그리고 40년에서 50년 10년을 더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33불 정도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30년과 50년을 비교했을 때 내가 130불을 덜 내고 하지만 20년을 더 납부한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는 한번 좀 비교를 항목별로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한번 테이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30년과 50년 모기지를 비교한 테이블인데요. 일단 월 납부액을 봤을 때는 50년 모기지가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약간 낮습니다. 30년 모기지가 약 130불 정도 높았죠. 아까 그 케이스에서는. 자, 그럼 제 의견은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돈이 100불도 아쉬울 그런 경우에는
뭐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100불이 어떤 사람에게는 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총 이자액을 보시면 아까 41만 불짜리 집의 80%를 우리가 이제 빌린 거잖아요. 자, 근데 이자로 50년 동안 내야 할 돈이 82만 불이 넘어요. 이자로만 내는 돈이. 근데 30년 모기지 같은 경우는 40만 불이요.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50년 모기지의 경우는 2배가 넘죠.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도 엄청난 이자를 지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자액으로 20년 동안. 그리고 이자율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표에 보셨던 것처럼 30년 모기지보다는 이자율이 더 높겠죠. 0.3에서 0.75%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결국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는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된다. 그래서 높은 이자액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산 증가 속도를 여기다 또 추가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집값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게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롱텀으로 봤을 땐 상승하겠지만 근데 그건 50년 모기지를 하나 30년 모기지를 하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어떤가를 봤을 때 50년 모기지는 굉장히 느려요. 왜냐면은 20년 동안 거의 이자만 내는 수준이에요. 원금이 거의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만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 모기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은 원금 줄어드는 속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증가 속도도 30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빚 기간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언제 모기지를 받느냐. 뭐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취업하자마자 집을 사는 경우 25세에 산다. 그러면 75세까지 이거를 계속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40세에 집을 샀다. 그러면 90세까지도 이렇게 모기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30년 모기지인 경우는 55에서 70세 정도 이제 레인지가 될 텐데 이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퇴 시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50년 모기지를 했을 때 여러분 은퇴하신 후에도 연금을 받잖아요. 이제 그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연금을 모기지 갚는데 계속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은퇴 후의 삶이 좀 궁핍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생각해 본 게 이자율이 만약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리파이낸스를 하거든요. 이자율이 낮아질 때 이걸 이제 이자를 좀 덜 내기 위해서. 그러면 리파이낸스가 과연 50년 모기지가 쉬울 것인가?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0년 모기지는 지금 일상화돼 가지고 모든 랜더들이 30년 모기지를 갖고 있어요. 다 디폴트로. 그래서 이자율이 내려가면 리파이낸스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가장 이율을 싸게 주는 그런 랜더를 구하면 되니까. 근데 50년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건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년 모기지를 취급하는 랜더가 그렇게 많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내려갈 때 리파이낸스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100불도 없을 정도로 캐시플로우가 부족한 경우가 아닌 이상 50년 모기지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